네, 이제 미안해요. 또 들어갈게요. 주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시가 운율, 심상, 주제잖아요. 그래서 시에 들어있는 시인의 마음과 생각이 이 주제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는 운율, 반복적인 가락, 그쵸?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어떤 표현을 그림처럼 그렸다, 감각적으로. 그리고 주제는 시에 들어있는 시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요소가 있고요. 시의 갈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가 어떤 뭐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또는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의 그 갈래가 나눠져요. 서정시, 서사시, 극시,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이렇게 나눠집니다. 서정시라고 하는 거는 시인의 주관적인 정서가 잘 느껴지는 시예요.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의 정서, 감정이에요. 내 감정, 내가 기뻐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내가 조금 슬픈 감정이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인의 감정의 정서에 따라서 이 시를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서정시라고 하는 거는 그 시인의 감정선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시다. 그럴 때 서정시라고 표현하고요. 이 시는 서사시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서사시라는 건 긴 내용이에요. 신과 영웅이라든가 또는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해서 마치 웅장한 이야기처럼 길게 쓴 시를 뭐라고 한다? 서사시라고 합니다. 자, 극시라고 하는 건 연극 대본처럼 대화 등으로 표현하는 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형태에 따라서 형태는 뭐냐면 그 형식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써서 내 마음대로, 그렇죠? 자유시. 그 다음에 형태가 정해져 있다, 정형시. 형태가 정해져 있다, 정형시. 시조처럼 이제 배울 거예요. 시조 5우가라고. 그런 거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 3장, 6구, 45자로. 이거는 3장이라는 건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해서 글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가 1구, 2구, 3구, 4구, 5구, 6구로 글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체 글이 45자 안에 내외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시조라고 하는데 이런 시조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형태가 정해져 있다 해서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라고. 자, 그리고 산문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과 행의 구분 없이 줄글로 쓴 거지. 마치 서사시처럼 이렇게 시가 이렇게 있으면 보세요. 봐, 나무들이 샤워하고 있다. 저것 봐, 저것 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1연이라고 하고 2연, 3연, 4연, 5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이 그냥 줄줄줄줄줄 썼다. 줄줄줄줄 썼다. 그래서 그런 거 구분 없이 쓴 거를 산문시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시의 화자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라는 것은 이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 속에 내세우는 사람인데요. 이 화자는 바로 시 안에서 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속에 나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걔가 화자예요. 뭐 또 내 얼굴 이러면 이게 내 자가 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의 반지 뭐 이러면 이 나자가 화자예요. 그래서 화자가 드러나 있다 없다를 많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화자라는 건 시 속에 드러나서 나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어조를 형성하고요. 이 화자가 나와서 그리고 시의 통일성을 살려주고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시의 심상이라고 하는 건 시의 3요소가 뭐였죠? 첫 번째 운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상이었어요. 세 번째가 주제였습니다. 그럼 이 심상이라는 건 마음심, 그림상이죠. 또 마음의 어떤 내 마음의 표현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처럼 내 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각적 심상이다, 청각적 심상이다, 미각적 심상이다, 후각적 심상이다, 촉각적 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에 대한 부분을 시각이라고 하는 거는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나 빛깔, 움직임 이런 거를 등을 나타내는 시어에서 느끼는 거죠. 시각이라는 거는 보여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파릇파릇한 나뭇잎이요.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줄줄줄줄 쪼롱쪼롱 예를 들어서 졸졸졸졸졸 새는 졸졸졸 새는 물이요. 이러면 뭐냐면 그거는 청각적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양이나 빛깔을 나타내는 거.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 그럼 눈이 쌓인 게 막 상상이 되죠. 그쵸? 시각적인 거죠. 청각적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가 나타나요.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소쪽 소쪽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써있다고.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소쪽 소쪽. 그럼 뭐예요? 그건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죠. 미각적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맛을 나타내는 시어에서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간간하고 짭조름한 미역 꿀떡 이렇게. 그래서 이런 단어에서도 미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다. 후각적 심상이라는 건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이에요. 꽃 피는 4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이런 거. 진달래 향기, 후각적 심상이죠. 촉각적 심상이라는 건 뭐냐면 촉감을 나타내는 시어나 식구에서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빈다. 이렇게 부비는 거예요. 그럼 뭐야? 촉각이 되겠죠.